안녕하세요. 큐터인 시험성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83페이지 다양한 기상현상. 자, 우리 지금까지 뭐 알아봤었다? 기단, 전선, 아울러 고기압, 저기압. 뭐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다뤄볼 것들은 그래. 자, 우리 유체지구 변화 파트에서요. 기상현상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 한 그림에 다 압축되어 있는 꼴이겠네. 자, 앞서 우리는 뭐 다뤘었다? 그래, 태풍 배웠었고요. 고기압, 저기압까지 배웠었다는 얘기. 오늘 수업할 내용이 바로 뭐다? 토네이도, 아울러, 해륙풍, 뇌우, 계절풍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얘가 난류. 자, 여기서 말하는 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한류, 난류. 한류, 난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닷물, 차가운 바닷물,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난류라는 건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따뜻할 난자가 아니라고요. 쉽게 말해 뭐다? 난기류를 얘기한다고. 공기 흐름이 굉장히 어지러운 거. 자, 뭐 비행기 타본 친구들 알 겁니다. 가끔 비행기 슝 하고 날아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려. 그럼 기장님께서 안대방송을 하지, 그지? 뭐라고? 잠시 전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잠시 흔들렸습니다. 뭐 이런 안대방송 한단 말이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난류라는 건. 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뤄보게 될 텐데 일단 지금 여기가 뭐다?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지? X축 값이 뭡니까? 수평 규모. 수평적으로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 반면 Y축 값이 뭐다? 시간 규모.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기상현상들을 봤더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X축 값이 클수록 Y축 값도 크게 나타나지. 그 얘기는 우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여러 가지 기상현상들은요, 뭐다? 수평 규모가 클수록 뭐요? 시간 규모도 길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얘기. 덩치가 큰 놈일수록 오래 간다는 얘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또 지금 여기 수평 규모를 보면요, 작은 거는 뭐다? 1km부터 뭐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만 10,000km까지 돼. 자, 지금 여기 X축 값 수평 규모가 나와 있고 수직 규모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아니, 나와 있지, 그지? 자, 일반적으로 수평 규모와 수직 규모를 따지자면 누가 클 수밖에 없니? 대체적으로요, 수평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왜? 결국 수직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이러한 기상현상들이 연직 방향으로 얼마나 높이까지 분포하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어디까지 얘가 뭐라고요? 기상현상. 우리 앞서 이미 배웠단 말이야. 기권의 층상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다라면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건 어디에서만? 대륙권에서만 일어나잖아. 대륙권의 높이가 얼만데? 물론 위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은 약 1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기상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수직 규모보다 수평 규모가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다고요. 왜? 곧 수직 규모라는 건 뭐? 맥시멈이 10km 정도까지밖에 아니 될 텐 거니까. 10km 이상 넘어간다라면 성층권으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아울러 이렇게 기상현상들이 분포되어 있다라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뭔 얘기냐. 자, 미규모, 중규모, 종간규모, 지구규모 이렇게 수평규모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건데 자, 누구 기준? 여기 나와 있는 종간규모 100km를 기준으로요. 종간규모 이상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기도의 표시가 될 수 있는 놈들이라면 반면 종간규모보다 작은 놈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아서요 일기도에 표시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뭐다? 태풍이나 고기압, 저기압 같은 경우는 일기도상에 떡하니 표시가 됐었지, 그지? 그렇지만 지금 오늘 정리할 토네이도, 해륙풍, 뇌우 이런 것들은요 그래 일기도상에 표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됐나요?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재 83페이지 다양한 기상현상 뇌우, 집중호우, 그 다음에 토네이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처음 나와 있는 뇌우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교재 그림 보인다, 그지?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래? 뇌우라는 거야. 뇌우. 자, 뇌우가 뭐예요? 자, 여기 말하는 뇌자가
무슨 뇌자? 번개 뇌자야. 번개 뇌자. 번개 뇌자가 되겠고요. 여기 우자는 무슨 우자니? 비우자가 되겠지. 자, 번개와 아울러 뭐다? 소나기가 동반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뇌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개와 소나기. 번개와 소나기. 자, 기본적으로 뇌우가 발달하는 과정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실제 이 뇌우 발달 과정 같은 경우는 예전 교육과정에선 지구과학 2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지구과학 2에 나왔던 얘기고요. 수능문제 단골 테마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지구과학 1으로 내려오면서요, 난이도가 한결 쉬워졌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진중한 자세로 과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우 발달 과정. 자, 펜 놓고요. 필기 미리 하시면 후회할 겁니다. 자, 일단 처음에 A 과정. A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적운 단계라고 얘기를 해. 적운 단계. 적운. 자, 앞서 우리 얘기했던 구름은요, 수평으로 발달한 층운형 구름과 수직으로 발달한 적운형 구름을 나눌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적운 단계가 제일 먼저래. 그 다음에 뭐 하게 된다? 적운이 만들어진과 아울러 점점 뇌우가 성숙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뭐 해요? 성숙한 이후로요, 소멸 단계까지 거치게 되며 뇌우의 생을 마감하게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적운 단계, 적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기가 어떤 상태여야 되니? 불안정해야 당연히 뭐다? 적운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게다가 그냥 층운이 아니라 적운이란 얘기는 대기 불안정 정도가요, 심하여 상승 기류가 아주 발달할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앞서 우리 이미 다뤘었지, 그지?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 4가지. 뭐 있었냐?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 반드시 성결대제 조건이 뭐다?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 거였지, 그지? 따라서 공기가 상승할 조건 뭐 있었습니까? 저기압 중심. 그래. 여기서도 결국엔 대기가 불안정할 수 있는 거는 뭐다? 저기압의 중심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 게다가 얘는 상승 기류가 강하기 위해서는요,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저기압이라고 했지, 그지? 중심기압이 어떨수록요? 낮을수록 세력이 강해, 상승 기류가 강해.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지만 특히나 중심기압이 어떨수록 더 낮은 놈일수록 잘 발달할 거야. 또 아울러 구름 만드는 경우 뭐 있었습니까? 전선면이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성질되는 두 공기가 맞이되면 이 경계면을 뭐라고 한다? 전선면. 하나가 차고요, 하나가 따뜻하다면 만나 전선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올라갈 거야. 기억납니까? 그 결과 어떻게 강수구형은 어떻게? 찬 공기 쪽이야, 따뜻한 공기 쪽이야? 찬 공기 쪽에 강수, 비가 내려요 라는 얘기 했었지. 자, 근데 이러한 적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선 중에서도 온난 전선이면 가능할까요? 아니하다고. 그래서 얘가 전선면 중에서도요, 어디에서요? 한랭 전선면에서나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 모든 전선이 아니라요, 한랭 전선면. 또 아울러 뭐까지? 국지적 지표가열. 자, 다른 데는 차가운데 유독 한 곳만 뜨겁게 데워진다라면 뭐 만들어져? 적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면 대기 불안정, 상승 기류 발달에 의해 뭐 만들어진다고요? 적운 단계.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라면 이때 적운 단계일 때요, 뭐 하게 된다?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야. 상승 기류가 발달해야 돼. 자, 게다가 상승 기류가 발달할 텐 거니까 당연히 뭐다? 비가 내릴 텐데 아직은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비가 미약하게 내리게 된다고. 자, 그러다가 상승 기류가 발달해요. 우리 앞서 열대저기압이 발달해 태풍 같은 경우도 얘기했었지. 뭐다? 워낙에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지표면 공기가 쏴 하고 다 올라가 버린댔지. 공기 피어지가 메워주기에 뭐 일어났냐? 약한 하강 기류. 태풍의 눈을 뭐라 불렀죠? 태풍의 중심을 태풍의 눈이라 불렀었다, 그지? 이미 답을 다 얘기해버렸다, 그지?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 발생하니 하강 기류가 일어난다고. 자, 성숙 단계 상승 기류와 아울러 뭐까지요? 특이한 게 하강 기류까지 동반된다라는 게
뇌우의 특징이 되겠다. 일반적인 소나기 내리는 저군용 구름에서는 하강기류까지 일어나진 않거든.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봐. 여기 있던 수증기가요 상공 위로 올라가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감소, 단열 팽창, 기온 하강에 의해 뭐다? 수증기가 응결돼. 그 결과 뭐 만들어지니? 물알갱이 또는 빙정이 만들어져. 그러다가 얘가 무거워서 떨어진다라면 또는 하강기류 타고 떨어진다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강한 상승기류가 쳐올리게 되는 거라고. 그 결과 어떻게 되니? 올라가 내려가 반복한 결과 빙정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커지게 된다고. 그래.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뭐 한다? 빙정이 성장하게 된다. 됐습니까? 상승기류, 하강기류 반복에 의해 빙정이 성장해. 그러다가 이러한 빙정이 그대로 떨어진다라면 커다란 얼음알갱이가 떨어지겠네. 뭐라고 합니까? 우박이 내리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성숙 단계일 때요 우박과 아울러 강수량이 많을 테고요. 또 아울러 뭐까지? 천둥. 그 다음에 뭐다? 번개까지 동반되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소멸 단계일 때는 자, 오히려 상승기류가 사라지고요. 뭐만 존재하는 거니? 하강기류만 존재하게 된다. 하강기류가 발달하게 돼. 그 결과 하강기류 공기가 가라앉게 돼. 단열 압축에 의해 뭐 하게 된다? 뇌우가 소멸되게 되는 거야. 뇌우가 소멸. 자, 뇌우가 소멸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강수. 비가 어떻게 해요? 많이 내리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뇌우가 원래는 예전교육과정에 G2에 다룬다 그랬었지, 그지? 그때 단골 수능 문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왔냐면요. 자. 성숙 단계에서 바로 뭐다? 강수. 비가 내리는 구역은 상승기류가 일어나는 지역이니? 하강기류가 있는 지역이니? 라고 문제가 많이 물었다고.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구름이 만들어져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어느 게 발달해야 돼? 당연히 상승기류가 발달해야지 단열 팽창에 의해 공기온도 내려가서 수증기 응결이 일어날 테니까 구름 잘 만들어져요? 비가 잘 내릴 거 아니야, 그지? 그치만 뇌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수구역이 어디다? 하강기류가 일어나는 곳에 비가 많이 내린다.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자, 요 정도 문제가 나온다라면 3점짜리. 자, 아마 지구과학 원수준에서는요 이렇게까지 묻진 않을 텐데 혹여나 높아심에 정리를 해준 거고요. 또 아울러 그림에서 보듯이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 비가 어디 내렸니? 여기 쪽에 내리는 게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면 사실 평가원에서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뇌우에서는요 강수구역이 어디다? 오히려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곳에 비가 잘 내린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3페이지 나와 있는 뭐다? 집중호우와 토네이도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잘 보이시나요? 엄청난 구름과 아울러 마치 구름에 하늘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여기에만 이렇게 죽어라! 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라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집중호우는 뭐다? 비가 내리되 집중적으로 내리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면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하니? 그래. 기본적으로요. 연강수량에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총량 중에 10% 이상이 하루 동안 내린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하자? 집중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구나. 당연히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만 하겠니? 구름이 아주 발달해야 되겠지. 어떤 구름? 측운형, 저군형 구름. 자, 기본적으로 집중호우도요. 뭐에 의해? 대기 불안정에 의해 뭐 만들어져? 저군형 구름 중에서도요. 비 내리는 구름. 뭐다? 정란운이 발달할 때 어떻더라? 그래요. 집중호우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얘가 뭡니까? 그래. TV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다, 그지?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놈. 토네이도. 자, 순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용오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네이도, 용오름.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잘 보면 어마무시한 거야. 잘 보세요. 재미난 게 토네이도에 있어서 수능 문제 가장 자주 등장했던 얘기가 뭔 얘기냐? 잘 봐봐. 여기 트럭 보이니? 트럭 보여요? 여기 나와 있는 토네이도의 수평 규모가 어느 만큼? 트럭 한 대 크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치만 수직 규모는 어떠니? 어마무시하게 발달해 있는 꼴이지. 자, 앞서 얘기했던 대기의 다양한 기상현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다? 수직 규모랑 수평 규모 중에 누가 크다? 수평 규모가 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그랬잖아. 그치만 이 토네이도는요, 예외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다? 수평 규모에 대한 뭐라고요? 수직 규모가 크다 작다 겁나 큰 놈이에요 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고. 자, 수평 규모에 대한 수직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수평이 기준이냐 수직이 기준이냐? 수평 규모에 대한 수직 규모이기 때문에 얘를요 다르게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수직 규모 퍼 수평 규모라고. 됐습니까? 수평 규모에 대한 수직 규모 또는 수평 규모에 대한 수직 규모의 B라는 표현을 평가원에서 즐겨 쓰게 된다고. 또는 수직 규모 퍼 수평 규모의 값이 크니 작으니 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기상현상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요 수평보다는 수직 규모가 발달한 토네이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요 얘기가 자주 언급이 됐었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닐 테니까, 그지? 자, 또 아울러. 자, 또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토네이도는요 당연히 뭐 때문에 만들어져? 그래. 대기가 불안정하여 뭐가 발달해? 정난운이 발달할 때 마찬가지 만들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까지 다뤘던 기상에서 뭐 있었니? 뇌우드요, 집중호우드요, 토네이도도 마찬가지. 대기 불안정에 의해 뭐가요? 정난운이 발달할 때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83페이지 교재 제일 아래 빈칸 채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할 때 정난운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대기가 불안정? 어떻게 하면 불안정하다 했니? 육지가 다른 데보다 유달리 가열될 때 잘 일어날 수 있다 그랬었지. 게다가 여기도 봐봐.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 같더니 바다가 아니라 어디니? 육지란 말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지표가 가열될 때는 잘 봐. 온대지방과 열대지방 중에서 토네이도가 더 잘 발달하는 곳은 어딜까요? 온대야 열대야. 당연히 지표가 가열되기 위해서는 열대가 더 유리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문제를 많이 내. 오히려 열대보다는 어디? 온대지방에서도 잘 일어난다는 얘기. 그래서 특히나 뉴스에 토네이도 피해 막 영상 올라오고 나오잖아, 그지? 대박이야. 왜? 토네이도가 일어나잖아요? 우와, 소도 날아요, 돼지도 날아요, 트럭도 날아요, 집까지 날아다녀. 어마어마하거든. 그지? 주로 이렇게 토네이도 피해받는 지역이 어딥니까? 미국의 중부 내륙 지방인 텍사스 지방에서 많은 피해를 받는단 말이야. 텍사스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우리나라랑 위도가 크게 차이가 안 나. 그딴 얘기는 당연히 온대겠냐, 열대겠냐? 온대 지방에서 오히려 토네이도가 잘 발생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또 아울러. 얘 같은 경우는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 지속 시간이 짧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규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만 버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야. 파괴력이 엄청 크대. 왜? 실제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 중심 풍속이요? 약 얼마? 100에서 200m/s나 된대. 풍속이. 1초에 200m라 간다는 얘기야. 별거 아닌 것 같지, 그지? 자. 200m/s요? 뭐 우리 물리하는 친구들 있겠지만 200m/s? 얘를 시속으로 바꾸면 얼마니?
1초의 200m가 1시간에 얼마 가냐? 1시간이 몇 초예요? 3600초야. 그럼 어떡해? 200 곱하기 3600 해주면 미터 퍼 아워가 나오지. 그죠? 다시 여기다 뭐 빼? 공 3개를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720km per hour란 얘기야. 바람의 빠르기가 시속 720까지 간다는 얘기야. 상상이라도 되니? 야, 아빠 자동차 뿡 고속도 달리실 때 창문 열고 손 내리면 어떻게 되니? 손이 되지, 그지? 꼴랑 시속 100인데도 된단 말이야. 720이요? 그래,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야. 상상해봐. 비행기가 상공에 슝 날아가고 있는데 창문 열고 손 내밀면 어떻게 되겠냐? 재밌겠지, 그지? 그 정도 바람 세기가요? 몰아다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개도 날아요, 소도 날고요, 돼지도 난다고. 그래서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 또 게다가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얘는 워낙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뭐다요?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되니? 피해가 더 커집니다. 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한 게 뭐다? 용오름, 용오름, 용오름. 뭐라고요? 초대이도까지. 정리될까요? 자, 이어서 우리는 키팅 교재 84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 해일에 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해일. 자, 우리 이미 해일에 관한 얘기를 했었다, 그지?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일. 자, 해일 뭐 할 때 얘기했니? 뭐 할 때 얘기했어요? 지진에 의한 해일 얘기했었다, 그지? 지진에 의한 해일. 해일이 뭐였니? 바닷물이요? 육지를 덮치는 현상을 뭐라 했다? 해일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진에 의한 해일과 또 뭐 있니? 바람에 의한 폭풍, 태풍, 바람에 의한 태풍에 의한 해일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지진에 의한 해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쓰나미라고 부른다. 그죠? 지진 해일 또는 쓰나미라고 부르겠고요. 바람에 의한 해일을 뭐라 부르니? 우리는 폭풍 해일이라고 부릅니다. 쓰나미, 폭풍 해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기도 해. 우리 뭐 1단원에 배웠던 뭐 지구의 각각의 권역의 상호작용 얘기로. 지진의 일이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요. 지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면 태풍의 일 같은 경우는 폭풍의 일 같은 경우는 뭐니? 태풍, 바람, 기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해일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해일이라고 얘기를 한 건 뭡니까? 바닷물이 육지를 덮쳐. 따라서 뭐 수권이 지권에 영향을 주는 거긴 합니다만 해일의 발생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또 쓰나미랑 폭풍해일이 있다라면 일반적으로 쓰나미와 폭풍해일의 범위, 작용하는 범위는 누가 크겠니? 쓰나미가 클까요? 넓을까요? 폭풍해일이 넓을까요? 폭풍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 도달했을 때 태풍 자체 강한 바람에 의해 바닷물이 육지를 덮치는 거잖아. 따라서 폭풍해일은 뭐요? 태풍이 도달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라면 지진의 일 어떻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꾸궁 지진이 일어난다라면 태평양 연안 지역은요? 전부 다 지진의 일,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겠지. 따라서 당연히 작용 범위는 쓰나미가 훨씬 넓어요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뭐 지진의 일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익히 많이 해온 거니까 자, 폭풍의 일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자. 실제 폭풍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냐? 그래, 금방 얘기했던 대로 뭐 때문에요? 바람에 의해 뭐다요? 바닷물이 파도가 세져서 파고가 높아져서 육지를 덮치게 되는 건데 바람뿐만 아니라 뭐에 영향도 있다? 요런 얘기. 바로 뭐다? 저기압의 영향도 있다는 거야 라는 거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고기압이란 건 뭡니까? 하강기류. 그러면 공기들이 전부 다 하강한다는 얘기는 바닷물을 뭐다? 누르는 꼴이라면 반면 저기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쏴는 뭐다? 상승기류가 발달할 테니까 뭐다? 오히려 바닷물을요?
들어 올리는 현상이란 얘기야. 그래. 바로 뭐? 이 저기압에 인해 뭐다요? 해수면이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폭풍해일, 해일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난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육지가 있다라면 파도가 어때요? 파도가 요렇게 나타난다라면 갈수록 어떻게 돼? 간격이 좁아짐으로 인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었지, 그지? 뭐라 그랬다? 정리했었잖아. 해안가로 접근할수록, 해일이라는 놈은 해안가로 접근할수록 수심이 어떻게 돼요? 얕아지는 거예요. 수심이 얕아지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지는 거고요. 또 아울러 파도의 높이, 파고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는 거야. 더 위험해지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됐었지, 그지? 또 아울러 이런 얘기까지. 지진해일이든 폭풍해일이든 간에 밀물이 들어오는 만조 일대와 썰물이 있는 간조 일대 중에 누가 피해가 더 클까요? 당연히 해수면 높이가 높은 만조 일대가요.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일 어려운 거 없다, 그지? 기본적인 얘기는 이미 다 정리를 했었던 거고요. 또 아울러 뭐까지? 폭풍해일, 저기압에 의해 해수면이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다면 다양한 기상현상, 기상현상 뭐 있었냐? 뇌우, 집중호우, 토네이도까지. 아울러 어떻게? 태풍에 의한 폭풍해일까지 정리가 됐고요. 우리는 84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2문제 도전! 자, 교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자, 일단은 뭐 A단계에서 일단 다 얘기했었지, 그지? A가 뭐다?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까지. 자, A단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발달한다? 저군 중에서도요, 비 내리는 저군형 구름, 정란원이 발달한다. A와 같은 공기의 연직운동은 대기가 뭐 할 때요? 불안정할 때 상승기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거야. 다음,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게 언제입니까? 바로 성숙 단계인 B가 되겠고요. 다음, 하강기류가 나타난 시기는 성숙 단계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동반되는 거고요. 소멸 단계 쓰일 때는 하강기류만 발달해요. 마지막, 강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단계는 언제가 되겠냐? 소멸 단계일까요? 아니. 성숙 단계일 때 강수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고요. 우박 또는 천둥, 번개에 의한 피해까지도 동반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84페이지 마지막 문제. A가 뭡니까? A가 뇌우가 되겠고요. B가 뭐 되겠니? 토네이도. C는 뭐예요? 와, 여기 있네. 뭐 있니? 태풍의 눈. C가 바로 뭐가 되겠다? 태풍이 될 겁니다. 자, 공간적 규모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다? 1기도의 표시가 되고요. 표시가 아니 되는 놈. 따라서 뭐? C, A, B순이 되겠고요. 지속시간도 당연히 뭐다? 공간적 규모랑 시간적 규모는 거의 비례하는 꼴일 테니까 마찬가지 CAB순이 되겠죠. 자, 이런 표현을 잘 쓴다고 했습니다. 수평 규모에 대한 수직 규모의 B. B랑 C. 누가 크니? B가 클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발생 이동 경로 예측하기는 B가 C보다 용이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P가 더 큰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B는 열대 지역이에요. 토네이도는 열대가 아니라 어디? 오히려 온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키팅규제 85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니? 해륙풍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륙풍. 자, 해륙풍이라면 해풍과 육풍을 합쳐서요 해륙풍이라고 불러. 자, 이런 얘기를 한번 봅시다. 대낮이래. 낮이고요.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자, 대낮에 햇빛이 쨍쨍하겠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해요. 그렇다면 여기 나온 육지와 바다 중에 누가 온도가 높을까요? 낮으면 누가 온도가 높아? 육지가 빨리 데워져서 온도가 높겠고요. 바다가 어떻게 되겠니? 상대적으로 온도가 덜 올라가겠지. 반면 밤이라면 어떨까요? 밤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마찬가지 어떻게 되냐? 육지랑 바다가 있다라면 밤에는 태양 복사일이 없어요. 차갑게 식어버리겠지. 그러면 육지랑 바다랑 누가 먼저 식어? 육지가 먼저 식어버리게 되겠고요. 바다가 천천히 식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걸로 나타난다고. 자, 지금 얘기한 게 뭐에 관한 얘기야? 육지와 바다가 온도가 빨리 올라가 천천히 내려가 이런 얘기지. 그래요. 온도 변화가 크냐 작으냐? 다시 말해. 해륙풍은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육지와 바다의 무슨 차? 비열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다? 해륙풍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육지랑 바다 중에 비열은 누가 크니? 당연히 바다가 비열이 큰 거예요.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에 의해. 자, 그러면 낮에 육지가 더 뜨겁고요. 바다가 덜 뜨겁다는 얘기가 된 거니까 뜨거워? 주변보다 뜨거워. 공기가 데워져. 공기 부피가 팽창. 밀도가 감소. 뭐 하게 되니? 떠오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뭐다?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게 되겠네. 반면 얘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요? 차갑기 때문에 하강하겠네. 우와!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라는 게 바로 뭐란 얘기냐? 여기가 바로 뭐? 저기압이 되는 꼴이고요. 얘가 뭐가 되는 꼴? 고기압이 되는 꼴이겠네. 끝났네. 그 얘기는 결국 항상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불게 될 텐 거니까. 게다가 바람이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육지로 분 거니까 바다에서 육지, 풍향이라는 건 항상 불어오는 방향. 어디서 불어왔냐? 바다에서. 그래서 낮에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자? 해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겠죠. 반면 밤 같은 경우는요. 누가 뜨거운 꼴? 얘가 뜨거워 상승기류. 얘가 덜 뜨거워 뭐 일어나요? 하강기류가 일어나. 상승기류? 그래요. 바다가 저기압에 해당하는 꼴이고 육지가 고기압에 해당하는 꼴이 되겠네. 그럼 바람 어떻게 부니? 고기압에서 저기압, 육지에서 바다로. 어디에서 불어와요? 바다와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와 육풍. 정리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 해풍과 육풍. 이런 것까지 외우려고 들면 끝도 없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이면 누가 뜨거워? 뜨거우면 저기압. 밤이면 누가 차가워? 차가우면 고기압.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답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 해륙풍에 관한 얘기가 어떤 식으로도 제한될 수가 있냐 하면 요렇게 봐봐. 시간에 따른 뭘 알아보자? 온도. 시간에 따른 온도를 봤더니 잘 봐봐. 바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온도가 변했대. 이게 누구래? 바다의 하루 동안 온도 변화. 근데 육지 같은 경우는 봤더니요. 온도가 어떻게 변해? 이러한 꼴로 변하다는 거야. 자, 하루 동안의 온도 변화가 큰 게요? 비열이 큰 놈, 작은 놈? 그래. 비열이 작은 놈이 뭐다? 온도 변화가 큰 거고요. 비열이 큰 놈이 온도 변화가 작은 놈입니다.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럼 보자. 계속 얘기하는 게 뭔 얘기다? 잘은 몰라도요. 이때 같은 경우가 낮이요, 밤이요? 온도가 높잖아. 낮이야, 밤이야? 당연히 낮이 되겠고요. 뭐 여기라던가 여기가 뭐에 해당하니? 밤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네. 그치. 게다가 이렇게 온도가 제일 높을 때가 몇 시겠니? 낮 중에서도요? 보통 낮 12시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실제 태양이 남는 곳은 가장 높은 건 언제야? 정오이긴 합니다만은 일정량의 태양 복사인을 머금고 받아서 데워지는 데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낮 기온이 가장 높은 거는 정오가 아니라 뭐 2, 3시경에 온도가 제일 높대. 참고로 거기까지
두세 층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보자. 정작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낮에. 누가 온도가 높아? 온도가 높은 곳에서요? 뭐 일어나? 상승기류. 그럼 누가 상승기류니? 얘가 상승기류 저기압이 되겠고요. 바다가 뭐니? 고기압이 되겠네. 우와!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 불어 뭐가 돼? 해풍이 불겠네. 반면 밤 같은 경우는요. 바다랑 육지랑 누가 온도가 높니? 바다가 온도가 높아요. 저기압. 육지가 온도가 낮아요. 고기압.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 뭐다요? 육풍이라고까지. 얘도 당연히 육풍이 불겠죠. 자, 위의 그림이든 요 그림이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요 얘기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림인 건데 사실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요. 잘 보자. 요렇게 마찬가지 뭐다? 육지랑 바다가 요렇게 있대. 근데 잘 봐.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요렇게 그려놓은 게 뭐다? 등압선을 그려놓은 거야. 높이에 따른 등압선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래프가 이러한 꼴로 나타난대. 등압선 그래프가. 오라. 지금 등압선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낮이니 밤이니 또는 해풍이 불어요, 육풍이 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야. 자. 여러분들 많이 못하는 거라 중요한 얘기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등압선들이 말 그대로 기압이 같은 것들을 이어놓은 선이 되겠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등압선은 얼마? 기압 1000짜리라고 합시다. 1000. 얘는 얼마겠냐? 996. 그럼 얘는 얼마니? 99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다? 주위보다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주위보다 낮으면 저기압이잖아. 맞아 아니야? 자 보자. 그러면 잘 봐. 여기 요렇게 동일고도상을 보자라면 얘는 기압이 얼마예요? 등압선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이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압이 얼마입니까? 1000보다 커요 작아요? 어떻게 알아? 기본적으로 기압이라는 게 뭐라 그랬냐? 공기 분자가 운동해서 뭐 한다고요? 충돌해서 나타나는 압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공기 분자가 많아요 적어요? 누가 기압이 크겠니? 많을수록 크겠지.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지만 지구 중력에 의해 지표면 부근에 공기가 많고요. 상공으로 올라가서 공기가 적어. 이 정도는 알잖아, 그지? 그 높은 산 올라갈 때 뭐하니? 산소 마스크 쓴다냐. 그지? 그러면 아래에 공기가 많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 상공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은 크다 작다? 작다는 건 의미하잖아. 그럼 잘 봐. 바로 여기가 뭐라고요? 1000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는 얘보다 아래에 있는 얘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잘은 몰라도 1000헥토파스칼보다 크냐 작냐? 클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래 그럼 끝난 거야. 동일 고도상에서 얘가 기압이 1000이고요. 얘는 1000보다 크다는 얘기야. 누가 고기압? 그래 얘가 고기압인 꼴이고요. 얘가 저기압이 꼴이 될 거라고. 그러면 바람 어디서 부냐? 여기에서 이렇게 불 테니까 뭐가 돼요? 해풍이 되겠고요. 아 기압이 이러한 꼴로 나타나는 건 언제가 되겠다? 그래 대낮이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얘가 고기압이라 뭐다? 하강기류. 얘가 저기압이라요?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거고 또 봐봐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야. 동일고도상에 얘 기압이 얼마야? 요렇게 따라가면 992가 되겠지만 얘는 얼마입니까? 잘은 몰라도요 상공에 올라가서 기압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럼 얘는 최소한 992보다는 작겠네. 돼 안 돼? 그 결과 바람이 어떻게 해요?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이 나타난다고. 요 그림이든 요거든 간에 뭐다? 해륙풍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울러 우리는 뭐까지도 얘기할 수 있냐면 산곡풍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곡풍. 자,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같은데 잘 봐봐. 이렇게 쏙 들어간 계곡이 있고요. 이렇게 산 정상에 있대. 자, 계곡 그래요. 계곡이라고 합시다. 곡. 얘를 뭐라고 합니까? 산 정상이라고 하잔 말이야. 자, 예를 들어
햇빛 쨍쨍한 대낮이라면 산 정상과 계곡 중에 누가 온도가 높니? 자, 우리 더운 여름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피서하기 위해서 산 정상으로 놀러가니 계곡으로 놀러가니? 와, 더워 죽겠다, 우리 산 정상 가자 라고 안 한단 말이야. 당연히 어디 가? 계곡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 여름 대낮 햇빛 쨍쨍할 때요, 누가 온도가 높니? 산 정상이 온도가 높겠고요, 계곡이 온도가 어떻다? 낮은 꼴이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겠니? 어떻게 불어요?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어디서 어디에서요? 계곡에서 산 정상으로. 뭐라 불러요? 낮에 부는 바람, 곡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색깔을 맞춰 적어 볼게요. 낮, 노란색 낮에는요, 뭐 불어요? 곡풍이 불게 돼요. 반면 깜깜한 밤이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산에서 계곡으로 뭐가 불어요? 산풍이 불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다? 계곡과 산 정상의 뭔 차이? 비열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또 아울러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뭐도 있다? 계절풍까지 나온대. 계절풍. 계절풍. 자, 계절풍은 뭔 얘기인가 하면 봐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충 그릴게요. 잘 그리면 겁나 잘 그릴 텐데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게 나타나는 건데 너무 그렸네. 자, 어쨌든 추운 겨울이래. 겨울 파란 걸로 적을게. 겨울 같은 경우는 잘 봐. 육지랑 바다 중에 누가 온도가 높냐? 바다가 온도가 높고 육지가 팍 식어버리겠지. 차가운 곳에는 뭐다? 하강기류. 그래. 겨울에는요, 대륙 있는 이곳이 뭐가 돼?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야. 게다가 겨울에 여기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있는 기단. 무슨 기단? 그래, 바로 시베리아 기단이 뭐가 된다? 고기압이 된다는 얘기야. 상대적으로 겨울은 얘가 바다가 뭐니? 저기압이 될 땐 거니까 바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어 내려오겠네. 어느 쪽에서? 겨울에는요,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내려와 북서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반면 뜨거워 여름일 때를 보자라면 여름 같은 경우는 햇빛 쨍쨍 육지랑 바다 중에 어느 게 빨리 데워져? 육지가 빨리 데워지겠죠? 맞아, 아니야? 그 결과 상대적으로 바다의 온도가 낮은 꼴이라 이쪽에 뭐가 만들어져? 고기압이 만들어지겠고요. 바로 여름철 우리나라 남동쪽에 발달하는 고기압 뭐가 되니? 북태평양 고기압. 얘가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어떻게 불어와? 이렇게 불어오겠지. 여름에는 뭐라 부릅니까?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계절풍도 뭐 때문입니까? 육지와 바다의 먼 때문에, 비열차 때문에 발생하는 바람이 되겠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해륙풍의 기본 원리, 육지와 바다의 비열차 때문이야 라는 것만 이해하신다라면 산곡풍이든 계절풍이든 두려울 게 없겠습니다. 됐나요? 자, 정리가 됐다면 정리를 하시고요. 85페이지 아래 기출문제 도전! 자, 8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그림 가는 어느 해안지방의 수륙분포래. 나는 하루 동안에 관측한 풍속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 6시면 언제냐? 뭐 이때쯤이 되겠네. 6시. 이때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6시라면 낮이야 밤이야? 낮보다는 밤에 가까운 거지. 왜? 18시가 따로 있으니까. 06시 새벽이란 말이야. 새벽이면 뭐다? 최대한 지표면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가 될 텐 거니까 밤이라고요? 해풍, 육풍이 불게 될 거예요. 육풍이라면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텐 거니까 무슨 풍? 남서풍이 되겠다. 됐나요? 다음, 육지와 바다 사이의 해면 기압 차이는? 라는 얘기인데 봐봐. 15시, 15시면 이때네. 15시면 이때인데
당연히 대낮일 테니까 뭐 불어요? 해풍이 불겠고요. 24시 이때가 되겠는데 당연히 밤이니까 뭐 부니? 육풍이 불 거야. 근데 뜬금없이 뭘 물었냐? 육지와 바다의 기압 차이를 묻는다는 얘기야. 자, 우리 기본적으로요. 바람이 왜 불어요? 기압 차이에 의해. 따라서 기압 차이가 클수록 어떻더라? 바람이 강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 차이가 크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풍속이 강해져요 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15시랑 24시 중에 풍속이 누가 강해? 얘가 강하다는 얘기는 육지와 바다 사이의 기압 차이가요? 이때보다 이때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네. 세 번째, 4시일 때 4시면 누구야? 요때가 되겠네. 요때. 바다와 육지, 당연히 육풍이 불 텐 거니까 육지에서 바다요? 얘가 고기압, 얘가 저기압이 되는 꼴인 거니까 온도는 누가 높니? 육지가 온도가 낮고요, 바다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겠네.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 저기압, 온도가 낮으면요 하강기류 고기압이 될 테니까. 마지막, 태양 복사의 도달량이 많은 낮에는 육지의 비열이 바다보다 커지는 거 맞니?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비열이라는 건요 각각의 물질들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야. 절대 바뀔 리가 없다고. 고유의 성질이 바뀔 리가 없어. 따라서 바뀌어 고치려면 뭐다?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 변화가 더 크다. 뭐 좀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교재에 없는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황사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야. 황사. 물론 여기 황사라는 얘기는 여기 단원 말고요. 저기 3단원 환경오염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 교재 115페이지 보면요. 요 그림 자료가 나와 있긴 할 겁니다. 115페이지. 자, 그치만 황사가 분명 대기 오염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매년 우리나라 어느 계절 봄마다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기상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유체지구 변화 파트에서요. 문제가 많이 나와. 우리 분명 숙제 내줄 직권 측에도요. 황사 얘기가 나와 있어서 미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황사라는 거는 뭐에 영향을 받니? 황사의 정의가 뭐냐? 결국은 어디? 여기 나와 있는 중국이라던가 어디? 몽골에서 뭐가 불어온다? 먼지, 모래바람들이 쏴고 불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피해받는 걸 뭐라고 한다? 황사라고 얘기를 하겠지. 따라서 주로 황사는 어느 계절? 양쯔강 기단이 발달하는, 양쯔강 기단이 고기압이 되는 주로 어느 계절에요? 봄에 주로 피해를 받게 돼요 라는 얘기.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또 아울러 중국이나 몽골에서 뭐다요? 가뭄이 일어난다라면 우리나라에서는요 황사의 피해가 더 커질 거야까지도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딱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니? 라는 얘기인 건데 잘 들어. 황사 피해가 크려면 우리나라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중에서 언제 황사 피해가 더 커질까요? 우리나라가 고기압일 때야 저기압일 때야 황사 피해가 커지려면. 이러면 친구들이 많이들 당황하시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있잖아. 황사, 먼지, 모래는요. 어디 있는 거니? 상공이 떠 있어 지표면에 있던 거야. 원래. 지표면에 있던 게 어떻게? 공기 타고 날아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봐봐. 먼지, 모래 등이 어디에 있다고요? 중국, 몽골 지표면에 있기 때문에 중국, 몽골에서 뭐가 발달할 때? 저기압이 발달할 때 쏴! 하고 쏠려 올라간다는 얘기라고. 그 결과 못하고요. 편서풍 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데 정작 피해받는 우리 인간들은요. 상공이 떠있냐 지표면에 있냐? 지표면에 있겠지. 따라서 우리나라는 뭐일 때요? 쏴! 하는 뭐다? 하강기류. 고기압일 때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는 거라고. 자, 우리나라가 고기압이고요. 중국 쪽이 뭐일 때? 중국 쪽이 저기압일 때 황사의 피해는 더 커지는 거야. 요 정도 좀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황사. 황사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많이 나빠. 근데 황사 같은 경우도 의외에 좋은 점이 있기도 하대. 오, 무슨 점? 무슨 점? 황사 같은 경우에 의외로 뭘 띠더라? 염기성을 띠고 있대. 오, 그래서 뭐 미세먼지나 황사들에게서 피해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뭐다요? 산성비에 의한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까지도 한다고. 의외의 효과야. 그렇지만 우리는 원치 않아. 그지? 황사. 됐습니까? 자, 그 외에 또 뭐 기상현상 몇 개를 더 적어보자라면요. 어떤 것도 있니? 폭염이라는 것도 있대. 폭염. 폭염이 뭡니까? 아주 더운 걸 얘기하는 거지. 아주 더운 걸.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폭염이라고 하니? 기온이요? 33도씨 이상이요.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자? 폭염. 폭염.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열대야 이런 것도. 열대야가 뭔지 알지기지. 여름 날씨에 여름 기후의 특징이 되겠고요. 열대야가 뭡니까?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더운 상태가 유지되는 거.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열대야? 그래요. 밤의 기온이 25도씨 이상으로 유지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자? 열대야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뭐다? 대기불안정에 의해 강한 상승기류, 정나는 발달로 만들어지는 뇌우, 집중호우, 토네이도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다? 해일까지, 폭풍해일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또 육지와 바다 또는 산 정상과 계곡의 비열 차이에 의해 부는 바람, 주기적으로 부는 바람, 해륙풍, 산곡풍 또는 1년 주기로 부는 계절풍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외에 다양한 기상현상들, 황사라던가 폭염, 열대야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유체지구의 변화 파트, 날씨 변화, 기상현상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키터리 심성입니다.